예. 사실 1분으로도 끝낼 수 있고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보고 5분으로 끝낼 수 있고 30분으로 끝낼 수 있고 1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몇 분 정도 해드릴까요? 빨리 해주세요. 제가 예.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나온 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한 사람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그 주거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주거 침해죄가 38년 만에 무죄로 나온 판결, 이거 논문 하나 써놓은 게 있고, 또 25년 전에 초원복지 사건 그거 하나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각각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박사 논문 때 합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 번 한 번 좀 신랄하게 비판이라든지 도움되는 것을 해주면,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거를 쓰고 신랄하게 좀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주거 침해죄라는 게 헌법 1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원래 헌법학자 중에 유명한 한스 켈젠이 있는데, 이 한스 켈젠의 법당 개설을 보면 도이치 슈프라이 독일어로 그룬트노름 근본규범 헌법 법령 명령 규칙이 있는데, 이 헌법에 우리 보호법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법 319조 1항에 주거 건조하는 선박이나 여러 가지 주거 침해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주거 침해죄는 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게 보호법이 요거하고 침입에 대한 쟁점이에요. 자, 독일 형법, 일본 형법, 오스트리아 형법 여기 다 내가 찾아가지고 다 규정해놨어요. 자, 영미법도 우리 작년에 교수님이 재밌게 얘기하신 게 버벌런이라고 강도 목적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걸 트레스패스라고 해갖고, 요거는 민사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민법의 750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이 간다든지 약한 의미의 형법을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 버글러 강도잖아요. 그 버글러니 하면 강도 목적으로 범죄 목적으로 침입하는 걸 말해요. 요런 걸 하는 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입법론으로 대두하면 되고, 자, 이 보호법에 따라서는 학설이 많아요. 이제 주거건설하고, 이거는 주거건설은 구주거건설이 있고 신주거건설이 있고 사회적 평원설이 있어요. 그리고 침입의 개념에 따라서는 의사침해설이 있고 평원침해설이 있어요. 자, 다 요거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수 의견이 있고 별개의 의견 1이 있고, 이 김재영 대법관님, 그리고 별개의 의견 이 안철상 대법관님 저하고 친합니다. 선배님 의견하고 여기 제가 민사법학회를 민사지명법에 12년째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충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회적 평온 침해설에 따라서는, 자, 다수 의견도 사회적 평온 침해입니다. 요거는 주거권이라고 봤어요. 요것도 사회적 평온이라고, 요것도 사회적 평온이라고 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보호법이 이게 원래 이제 개인적 법익이 있고 국가적 법익이 있고 사회적 법익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지역에 따라서 또 그 법익 안에 들어가면 또 보호법이 있는데, 자, 주거를 침해하는 거다. 주거권 여기에 따라 또 구주권 신나게 싸워요. 이거 일본 판례, 독일 판례, 무슨 다 다른데, 사회적 평온설이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대부분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이거를 따라 쓰는데, 요번에 38년 만에 바뀐 게 사회적 평온이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 평온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평온을 침해해야지 주거 침해죄가 성립한다는데, 여기에 배우자 일방의 동의만 받았다든지 또 다른 판례가 있는데, 뭔가 하면 결과하고 있었어요. 사이가 안 좋아하니까 이 남자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는 없고 여동생, 처제죠, 여동생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안 들어주려니까 그 안으로 걸을 잠가놨어요. 그 결세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침입해가지고 요 남자는, 형부는 무죄를 받고 1심에서 얘들은 처벌받았어요. 주거 침입죄로. 그러니까 얘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하고 항소기각까지 해가지고 얘들도 주거 침입죄로 승립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 2021년 9월 9일 날 내가 끌라며.
그 다음 해에부터 해가지고 2022년에 10개가 나왔는데 딱 승인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주거 침입죄가. 뭐가 승인하냐면 심지어는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요거는 너무 취재돼서 여기 안 넣었는데 그 상가에 남자가 싹 치고 여고생이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고 치마 밑에 들어가고 손가락으로 여자 성기에다가 이렇게 문질렀는데 이것도 그 상가도 이어지려고 하기도 원래는 저 주거는 아니라도 이거 그 영주물 침입죄 이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침입이 아니라고 다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이유를 다 얘기해주면 원래는 신랄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공청회 할 때 그때 검사들 뭐 대법관님들하고 막 청문회 엄청 했었어요. 이거 미리 파기하기 전에 그 유튜브에도 지금도 나와요. 그 굉장히 1시간 몇 분짜리인데 막 신랄하게 서로 싸우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저도 사실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이 8살 딸 쌍둥이에요. 딸 쌍둥이인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근데 얘들이 세상을 커가는 게 난 걱정돼요. 애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을 시키고 이런 거. 자, 몇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딱 작년에 하나 10개 넘어 대법원 판례인데 하나가 딱 성립한다고 해서 뭔가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다가 남자가 여자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었어요. 헤어지는데 여자가 싫어하는데도 몇 달 후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띡띡띡 누르라고 진행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만 거절하는 게 명백하고 아니면 편말을 시켜가지고 대법원에서 원하는 거는 얘는 절대로 침입하면 안 되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주거 침입죄 하는 거. 자 결론 얘기해 줄게요. 사실은 나 대법원 판례도 비판하는 거 사람들도 많고 동조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밤새도록 얘기해드려요. 맨날 내가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사실은 오늘도 대법원 중앙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과 합해서 촬영한 거 2개를 올려놨어요. 자 옛날에는 그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헌법 불합치 받아가지고 이제 무죄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상간난 제가 많이 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3천만 100원, 3천만 원을 하면 소액이라 가지고 지금 3천만 원까지는 증거 때문에 게 어려워요. 100원 넣으면 이게 단독 사건이라 가지고 좀 수월하거든요. 3천만 100원을 청구를 해요. 4천만 5천만 원 정도에서 인증만 많이 내지 인증은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민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형사로 처벌해가지고 합의를 받다든지 하기 위해서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또 초원복지 사건도 이유가 있었어요. 25년 그러니까 2020년에 초에 할 때가 25년 전이 딱 하루 전날 이게 판결이 났어요. 작년에 교수님하고 한참 이게 강의할 때 이렇게 3월달에 나온 거 기억나시죠? 우리 했을 때는 자 여기서는 그 옛날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어가지고 그 처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했는데 이제는 이런 특별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세요. 이게 굳이 주거침입죄를 안 해도 필요한 법을 하니까 돼요. 이것도 근거는 하기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게 맞는데 또 이거에 또 이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반대들의 입장도 많아요. 갈까요? 이거 이제 끝난 건데 사실은 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줄까요? 예. 재밌죠? 읽으면 재미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다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났어요. 보통 집행유예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 보면 징역 1년에서 5개월 사이에만 할 수 있어. 5년 사이에. 무슨 말이냐면 이 징역 6월이 하면 그 집행유예를 6월 이렇게 세우면 힘들어요. 입법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깨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보통 1년
6개월이면 징역 1년 하면 진짜 잘 변호사 잘 만났든지 무슨 썸씽이 있는 거고 징역 보통 2년 이렇게 이상은 나와요. 뭐 징역 3년도 나오게 돼요. 근데 요렇게 받았어요. 물론 그 수강명령 이런 것도 받았는데 요렇게 받으니까 요거는 이제 1심에서는 옛날 요 주거건설 그리고 의사 침해설 의사를 침해했다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 변호사가 아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고 해갖고 항소를 했어요. 항소하니까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이 보통 항소는 이거는 합의부하고 이제 그 재판장이 3명이 있는데 뭐 중앙 같은 데는 1부, 2부, 3부, 4부 있는데 여기는 주심이 있어요. 주심 재판장이 있고 부장판사들이 3명이 재판하거든요. 근데 보통 주심이 권한이 막강해요. 재판장보다. 왜냐면 자기 사건을 가지고 있어. 얘들은 보통 내 나이대에요. 보통 연수는 한 38개 정도. 얘들이 이렇게 무죄하면 왜냐면 얘들도 이제 진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대법원에서 계시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용감한 판결을 안 하는데 무죄를 탁 때린 거예요. 검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항소하죠. 자, 원래 우리 항소가 이걸 잘하는 민사하고 형사는 좀 다른데 자, 형사는 1심, 2심, 3심 있고 이제 민사도 1심, 2심, 3심 있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이게 항소하고 이게 상고를 하는데 보통은 형사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구속되든 불구속이든. 그래서 1심에서 내가 선고를 판사 앞에서 딱 받으면 지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갖고 이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민법의 초율불산입이라 가지고 다음날 기사네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내가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목요일부터 기사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보통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있어가지고 나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세게 못 때려요. 요거보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하는 걸 잘 봐요. 수요일날 오후 6시까지. 요즘 전자로 하거든요. 검찰청에서는 6시 넘었는데 그 밤에다가 잘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전자로 안 되기 때문에 얘들 검사는 항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내는 거는 법원에 내야 되는데 저녁 6시가 넘으면 법원에 당직실이 있어갖고 12시까지 받아주거든요. 요렇게 보고 6시까지 보고 있다가 안 내면 한 10시쯤에 가갖고 법원에 직접 내거든요. 당직실에다가. 왜냐하면 내가 6시 내면 얘들은 전자로 재빨리 내면 우리는 손으로 내야 되지만 검사는 그 항소를 전자로 하거든요. 그러면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이 안 돼요. 검사도 항소해버리면 나 더 세게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민사는 달라요. 판결 재판정에 안 가도 할 수 있고 2주에 14일 내에 그리고 판결문이 송달이 돼야 돼요. 송달될 다음 날부터 그러요. 근데 형사는 판결문 송달 안 해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고하면서 불구속 딱 나오면 거기에 이게 한 장 줘요. 여기 보면 판결문 송달 신청하는 거 원하면 송달 장소를 해놓으면 그걸로 보내주고 두 번째는 빨리 받고 싶으면 이게 기록되면 바로 가갖고 열람 신청해야 되고 인지천원 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판결 창피하다 어디 이렇게 만약 회사 중요한 기밀이다 아니면 하면 창피하면 거기 판결 열람하는 걸 제한하게 체크해 놓으면 받아주게 돼요. 요런 경우가 있고 이거 이제 그래 이제 지금 3페이지 이거 다 설명이 그거예요. 주거침해죄 보호법이 돼갖고 5페이지 위에 표도 이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년에 판례 나왔던 누구도 논문 안 낼 때 내가 이걸 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거 보고 비슷하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주거침해죄 보호법이 김지영 대법관님 외에는 다 사실상 주거의 표본이라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이거는 이제 침입에 대해서 이제 독일 일본 아까 내가 짧게 얘기 침입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 또 있잖아요. 그 박스 8페이지에 여기 보면 침입 의미 다수 의견은 거주자가 주거에 있는 누리는 사실상의 병원 상태를 해치는 현상을 주거에 들어가는 거래요. 자 이렇게 보면 배우자 일방을 있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아니 이거 법관정이 안 맞아요. 아니 이 여자가 싹 꽂혀가지고 남자 있잖아요 싹 때려가지고 이 영화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내 감독님 내 영화를 되게 옛날부터 좋아하는데 그 독일하고 유태인 그때 그 나치 정권 그거였는데 시골 외딴 곳에 남자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게 성기능이 불량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고 농장을 거대하게 짓고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유태인이 도망나가지고 이게 딱 했는데 이 사람 잡혀가지고 그 농장 일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 밑에 일꾼들은 죽거나 전쟁터에 나갔고요. 근데 얘는 그 시내에 나가면 친구 장교들이 독일 장교도 모함당했어요. 근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이 남자는 이 장교들이 놀려요. 야 너 내가 대신 씨 뿌려줄까 네 마누라한테 하는 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합방을 시켜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갖고 이 유태인이 엄청나게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사실을 숨기고 매일 합방을 요구하고 하니까 이 남자가 열받았어요. 그런 광경을 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으러 음리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술 먹은 도중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 이제 남자를 밀고 해갖고 남자를 붙잡혀다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붙잡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요. 근데 이 남자는 그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해요. 근데 나중에 갔는데 그저 낙태 아니 유산했다 그래요. 이 남자가 그때 이 여자가 임신했으면서 자꾸 이렇게 죽은덕거리니까 밀었는데 유산됐어요. 근데 나중에 애가 하나 찾아가지고 자기 당신의 아빠라고 하면서 비밀을 털어놔요. 그 편지에 보니까 사실은 이 남자가 밀고 한 게 아니고 얘는 술 먹었고 기억이 없고 이 여자가 동침을 안 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지 남편의 친구한테 밀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사실은 그 유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새로 찾아왔을 때 또 꼬셔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그 구약성경에 보면 그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는데 그 깜빵 생활을 엄청 해요.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동침하자 하니까 도망가니까 괘씸해가지고 얘가 날 겁탈하려고 했다 해갖고 깜빵에 엄청나게 12년을 있어요. 뭐 얘기하자면 긴데 이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버릴 일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용인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은 판례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 배우자 이거는 어때 봤듯이 지금은 공유경제라고 해가지고 그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대학 가도 그렇고 취업하면 이렇게 집 하나 얻어가지고 방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주방만 하나에다가 여러 같이 써 여기 코하우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 이경은 친구 하나에 허락을 받아갖고 있는데 얘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안 친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이제 시대에 되는데 우리가 형법도 그렇지만 민법도 다 보면 우리가 법학과 1학년 때 이거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게 법이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물 삼수면에 이제 갈 거잖아요. 물 흐르듯이 가는 건데 그 법적 안정성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 돼요. 법적 안정성만 보면 안 되고 구체적 타당성 이거는 십자가에 균형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법리에 약간 안 맞고 이래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판례도 변하고 이러니 사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면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는 내가 그대로 이제 모방한 건데 2페이지 이거는 우리 여기 두 교수님이 권설주 교수님이 작년 판례를 한 8개는 딱 정리를 해놓은 건데 두 번째 보면 아까 내가 교제 당시 알게 된 그 비밀번호 그것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불성립한다고 지금 불성립으로 가요. 처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심각한 더 성범죄나 다른 걸로 엄청나게 더 처벌하고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주거 침입죄를 안 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래가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논문에 쓸 수는 없었어요. 네. 사실은 그렇대요. 그냥 물어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 대법관님한테 그리고 네. 11페이지 이제 평석에 들어가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오늘 밤샐 수도 있어요. 밤새도록 하면 영광을 미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그 37년 만에 이렇게 종전판례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12페이지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다수 의견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의 평원으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관리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된 상태를 말하고, 지금은 보호법에 비해 주거권에서 사실적 병원소를 갖다 그랬잖아요. 옛날 학자님들은, 교수님들은 다 사회적 병원소를 주장하긴 했었어요. 자, 그리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위까지 관계에서 해석했는데, 이제 침입에는 의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의사침해설에서 병원침해설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타결이나 다른 논문들 보면 중구난방으로 써갖고 대신 여기 얘기하는 걸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면 점검을 하는데, 저는 이거 하나 제가 잘 구분했어요. 이거 보호법이하고 침입을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자세히 교수님 교과서 보면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병원 상태로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립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제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주거에 현지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수리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사실상의 병원 상태를 해치는 행위의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 밑에서 9번째 하는 거예요. 그 12페이지. 만약 외부인이 출입에 대하여 공동 거주자 중 주거에 현지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 침입죄는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조로 보는 것이 되어, 이제 이거 침입에 대해서 의사 침해를 옛날에 판례를 부정하는 게, 여기서 살 붙이려면 옛날 판례 있잖아요. 판례 변경 전에 얘기를 쭉 쓰면 돼요. 나 그거 붙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한 50페이지나 100페이지 늘리는 거는 그럼 금방 늘릴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의사 침해로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병원 침해서로 가자. 침입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고, 밑에는 별개의 의견 1, 2 그리고 보충의 의견 거기에 대해서 각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기 보세요. 자, 이제 그 핵심만 따박따박 얘기해 줄게요. 자,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이제 14페이지 보세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거. 이제 옛날 판례가 옳다는 주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검사 측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각지 보면 백성주 이분이 그 초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늘어낸 게 아니고 간단한 언급으로 근데 이분 얘기 간단한 글로 쓴 게 사실은 그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검사들의 의견이에요. 저는 사실은 좀 자유위원회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이런 행위 당하면 좀 황당하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검사 측의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쓰면 판례를 그렇게 비판하면 박성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틀었어요. 근데 근거는 써놨어요. 자, 일반 배우자의 불륜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다른 일반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가 아닌, 이제 추정적 의사라고 해갖고 추정적 의사가 있으니까 제가 성립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시적 무시적 의사에 반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선생님들은 아니면 남편이 그거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 데려가가지고 그 자기 쓰는 침대에서 성행위하고 이거 원해요? 명시적 의사지. 이게 어디 추정적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륜을 위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로 다른 일반 배우자의 주거의 사실상 병원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권 떠나서도 만약에 사실적 병원으로 보자 그래, 보호법 이걸 사실적 병원으로 봐도 깨진 거 아니냐. 검사 입장에서는 판례 비판하는 건 깨진 거라고 나도 생각해요. 근데 사실적 병원으로 보면 얘들 사실적 병원이 안 깨진 거래요. 뭐 대부분 아니 판례가 뭘 잘못된다고. 웃긴 게 이 판례가 엄청 긴데 다수 의견이 할 말이 없으니까 3페이지만 딱 썼어요. 그래서 비판받는 게, 사실 이게 그래서 쓰려면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판례가 비판이나 긍정할 때 이게 내용이 없어요. 이게 엄청 긴데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이 다른 거는 길고 별개 의견 1, 2나 보충 의견이 짧은데 이거 거꾸로예요. 다수 의견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늘리면 늘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들어갔을 때는 미국 있잖아요. 그런 그 자료나 싹 넣고 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아니죠. 예, 신랄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제가 뭐 하는 거 정말 저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진짜 다른 거 준비하니까 저는 오늘 올해내 따기 위해서 뭐 다른 거는 뭐든 엄청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침입의 의미는 거주자의 의사에 불리할 생각할 수 없죠. 옛날에 의사서 침입에 비해서 지금 평원 침입서를 옮겼다고 하는데 아니 옛날 판례를 의하는 지금 판례에도 거주자 의사가 아니 그거 뭐 허락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밑에 또 범죄 목적 또는 그에 준하는 가벌성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겨요. 이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처벌 공백이 심하게 생기거든요. 자, 불륜의 증거를 잡으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어요. 만약 학생이 교사의 승낙을 교무실에서 시험 문제 답을 아무것도 안 계속 돌아가 안기한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자 이것도 가벌성이 없나요? 주어치는지 승립 안 한다고 하면 뭘로 처벌할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주어치는지 처벌 권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벌써 때 얘가 이렇게 하면 다 확장된다고 하는데 확장 안 돼요.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그 밑에 통계 한번 봐봐요. 통계 보면 오히려 줄고 있고 또 공동보좌의 법익보고 비교경량이 실패했어요. 또 사회통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의 법상적인 반하는 행색이고 태거불응죄 관계에서도 모순이 생겨요. 태거불응죄는 뭔가 하면 319조 2항에 있어요. 1항이 주거침입죄, 2항이 태거불응죄인데 내가 영업 뭐 주거에 왔는데 나가 세 번 해갖고 안 나가면 돼요. 그거 녹음해놔야 돼요. 녹음하고 바로 111을 눌러야 돼요. 그 핸드폰으로 보다는 만약 일반 전화 있으면 사무실이나 그거 하고 아니면 그 핸드폰에 빨리 해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해가지고 그 해야 돼. 녹음 딱 하고 어쨌든 그 팁인데 여자분도 계신데 남자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별일 다 나가기 때문에 항상 녹음 있잖아요. 위치는 잘해야 돼. 핸드폰에 무슨 다툼이 있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녹음 누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리고 재미없으신갑다. 표정들이 싸한데요. 자, 그 동조하는 거는 이제 의사 침해에서 평원 침해에서 뭔지 악성애들 침해에서 그거를 말장난인데 이걸 이제 옹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거리 이게 결론은 뭐겠냐 나도 써놨지만 그거는 이제 그 뭐 교수님들이나 그 사람들도 그래 많이 싸우는 거 맞는데 결국에는 이런 학설 대립도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니냐 큰 차이도 없고 판례도 그렇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근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거는 많이 써주긴 해야 하고 이거는 입법론으로 가야 되겠지. 아까 버글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교수님의 도움 받았는지 권솔지 선생님이 다른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판례만 다 이래갖고 내용은 뭐 그런데 버글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아마 교수님이 그거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돼서 저도 여기 인용해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이제 그게 이제 페이지 있는 거면 23페이지. 사실은 이거는 내가 작년에 쓰는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썼었어요. 왜냐면 교수님한테 배운 나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내 순수한 교수님한테 배운 사사한 거고요. 그 위에 보면 간통 목적, 범죄 목적 차원이 다르잖아요. 미국 보통법상 주거 침입죄는 5가지 요건이 있는데 dwelling of other, 타인의 주거일 것, entry, 몸이 들어가야 되고, breaking, 부수고 들어가야 되고, and lie, 야간일 것. 자, 그리고 폭력행위는 처벌이라는 법률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20년, 30년 전에 내가 군생활을 할 때도 더러운 법이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구타라는 게 많았어요. 사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건데 군대는 다 같이 오기 싫은 곳이라 가지고 구타가 없었어요. 구타가 없으면 시키는 걸 안 해요. 이 폭처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보통 그 점호는 9시 넘어서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몽둥이 들든지 그리고 가는 거 들든 그런 거 들든 그리고 2명이 있으면 상경이 기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사관들도 다 이제 기직이라는 거는 이제 군기 잡는 담당이고 다 이게 짬밥순을 이게 있는데
그러면 폭처법이 있어가지고 가중처벌을 더 세게 받았어요. 이게 살짝만 때려도. 근데 이게 위험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빨 다 빠졌어요. 다 삭제되고 거의 다 죽은 법이 됐는데, 아니 이것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t night 야간일 거, 그리고 intent to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갈 거,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 목적으로 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사처벌하고요. 강한 게, 약한 거는 약한 의미 형사처벌이든지 보통 민사로 해결하고 민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예 주거 침입죄 성립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약한 의미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를 이제 입법적으로 좀 세분화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보강을 해갖고 미국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논문에 좀 넣으면 좋아질 것 같고, 23페이지 그 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미국은 모범 형법전에서 버글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미국 법상 버글리를 번역하면 범죄 목적의 주거 침입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주거 등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버글리는 목적범이에요. 자, 목적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형법 청문회에 나오는데 뭐뭐 범죄를 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목적범이라는데 이런 목적범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제 그 범죄 목적으로 가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거 침입 성립에서 별도로 범죄 목적이 구성 요소로 요구되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범죄 목적에서 다 이렇게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 간통죄 대체 연결해서 주거 침입 민사적이는데, 저는 자랑은 아니고 사실은 법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보다 사건 개수나 사건 큰 사건이든 적은 사건이든 많이 해요. 민사나 경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위자료 사건 같은 경우 몇십에서 몇백밖에 못 받아요. 지금 조민 아시죠? 조민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사건 이런 거 보면 청구를 많이 해도 인용은 세게 해줘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700만 원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251밖에 안 받아요. 사실 200만 원이라도 커요. 왜냐하면 인원이 수만 명이